40대 중반의 김준호 씨는 휴일이면 친구와 함께 등산을 즐겼다. 그런데 오늘따라 산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웬일이야? 중간도 못 가서 주저앉고. 친구의 짓궂은 농담도 귀에 들어오질 않고 속을 달래보려 물을 마셔보지만 소용이 없다. 왜 그래? 속이 메스껍고 명치 끝이 뻣뻣하게 아파. 아유, 취했구만. 여기 소화제 있는데 먹을래? 줘봐. 친구가 건네준 소화제를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준호 씨. 약을 먹었으니 가라앉을 거라 안심하며 발길을 재촉하는데 좀처럼 답답한 속은 가라앉질 않고 내내 뒤처지기만 하더니 급기야. 갑작스럽게 심한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준호 씨. 준호야. 대체 준호 씨에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괜찮냐고? 한창 나이 때는 돌도 씹어 삼킬 수 있다고 자신하던 남성이 왜 갑자기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심한 구토 증상을 보였을까요? 물론 단순한 소화장애일 수도 있지만 구토는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이 빙글빙글 계속 돌았어. 계속 토는 거죠. 이빨 닦는다든지 이럴 때 그 구토기가 올라오고. 체했구나. 소화제를 먹고 근데 뭐 괜찮겠지. 구토와 구역질을 단순한 소화불량 증세로 생각했던 사람들. 과연 이들의 몸에선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 최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의약품 1위가 소화제라고 합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복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병을 방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자가 처방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갑작스런 구토 증상은 의외의 질환을 알리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갑작스런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김준호 씨. 오래전부터 속이 메스껍고 구역감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데 그렇게 실갱이 하다가 가족 여행을 그 12월 말경에 여행을 갔었어요. 모처럼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준호 씨. 식사를 하고 나서 멀미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증상이 구토 증상이 좀 있어서. 또 좋지?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건 저녁 식사를 마친 직후였다. 체한 것처럼 속이 불편한가 싶더니 갑자기 구토가 시작됐다. 여보, 너무 급하게 먹은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다 개어났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 아빠, 나 구경 안 해도 되니까 숙소에 들어가자, 응? 아니야, 아빠 이제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놀다 가자. 괜찮겠어? 체했구나. 그러니까 그 식사를 하고 애하고 이제 노천하려고 벗고 차가운 데 나가니까 급체를 한 거구나 내가. 그래서 구토 증상이 있고 열도 나. 원래 뭐 체하면 좀 열이 나잖아요. 땀도 나고. 결국 준호 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병원을 찾았다. 당연히 소화기 문제일 거라 생각했건만 준호 씨는 깜짝 놀랄 만한 진단을 듣게 된다. 혈압을 재보니까 상당히 혈압 자체가 높았어요. 그래서 심전도를 찍었는데 그 심전도 나온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심장질환이구나 하고 저희가 심전도를 보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병명은 심근경색.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하는데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혈류가 감소하는 상태가 협심증이다. 협심증이 심해지면 관상동맥에 혈전이 발생하고 혈류가 완전히 차단돼 심장의 근육, 즉 심근이 썩게 되는 것이 심근경색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뚫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최근 들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 층에도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 상태를 과신하다가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사람들. 심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누구라도 돌연사를 피해갈 수 없다.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장질환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3위. 특히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한다. 갑자기 심장이 멎고 정신을 잃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를 하면 생존율을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다. 하지만 4분이 넘으면 뇌가 완전히 손상되고 10분이 넘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죽음을 알리는 자각 증상을 놓쳐선 안 되는 이유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먼저 혈관 조영술을 통해 혈관의 흐름을 살핀다. 좁아진 관상동맥이 확인되면 작은 기구를 삽입해 동맥을 넓혀서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갑자기 심장 혈관이 막히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근 절반은 가슴 통증보다는 속이 체한 것 같은 소화불량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심근경색이 일어나게 되면 명치 쪽이 아프고 구역질이나 구토가 나타나는 것일까? 심장 부위에는 자율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되게 되면 이 자율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특히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구토나 메스꺼움 같은 또는 어지러움증 그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원인 모를 구토에 시달리고 있다면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른다. 구토를 하거나 메스껍고 특히 명치끝이 이렇게 아픈 우리 명치끝 통증이 있으면 소화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소화기 계통으로 검사를 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게 심장 질환이 아닌가 꼭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걷기조차 버거워 휠체어에 의지한 채 병원을 찾은 한영훈 씨. 계속 이제 토하기 시작하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이 빙글빙글 계속 돌았어요. 어지러움과 동반되는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오길 이미 수차례.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증세가 심했지만 이렇다 할 병명조차 알 수 없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고통으로 두렵기까지 했다는데. 일어서서 다닐 수는 전혀 없었고요. 화장실을 가서 토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을 걸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기어갔습니다. 기어가는 것도 문턱을 넘어서기가 힘들었어요. 다들 119 응급 그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한 구역 구토에다가 세상이 돌아가는 어지러움을 경험하시기 때문에요. 응급실로 실려올 때마다 똑같은 증상이 반복됐다. 먹은 음식을 죄다 토해내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럴 때마다 한영훈 씨는 당연히 소화기 이상을 의심했다는데. 요걸 가지고 계세요. 위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생각하기로 위에 염증이 조금 있다고 그러니까는 위에 염증도 있고 체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지러움과 그 구토 증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나 구토를 하게 되면 의례 위장 장애를 떠올리기 마련. 한영훈 씨 역시 몇 차례나 내시경을 받았지만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섣부른 판단이 되려 병의 발견을 늦춘 셈이다. 사실은 그 구역 구토 때문에 환자분들이 귀에 질환이 있는 걸 모르세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꾸 이제 구역 구토 때문에 응급실에 오시다가 결국은 나중에 내시경을 몇 차례 받으시고 결국은 이게 어지러움 때문에 동반된 구역 구토 증상이었구나 하고 아신 다음에 이비인후과를 찾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게 되셨죠. 귀질환이 원인이라는 의사의 진단은 뜻밖이었다. 우리는 그가 겪은 증상 중 구토와 동반된 어지럼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니에르병은요, 사실은 귀 때문에 오는 어지럼증 질환 중에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메니에르병. 메니에르병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을 둘러싼 내 림프액의 압력이 갑자기 높아져 생기는 병이다. 어지럼증과 청력 저하, 이명, 먹먹한 느낌이 나타난다.
발병률은 최근 5년 사이 약 40% 이상 급증했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2.5배 이상 더 많이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종종 국내 연예인들의 발병 소식이 들리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메니에르병. 그만큼 흔한 질환임에도 여전히 병명조차 모른 채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한영훈 씨처럼 다른 증상으로 오해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평형검사에 들어갔다. 안경을 잡아보세요. 귀는 소리를 듣는 것뿐 아니라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기관. 평형 감각의 장애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작아지면 안 되고요. 네. 자,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정면을 보셔요. 눈동자의 떨림을 통해 진단이 가능한데 한영훈 씨는 정상인에 비해 급격한 떨림을 보였다.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조금만 더 방치했더라면 자칫 청각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 한쪽 귀가 처음에 먼저 청력을 완전히 잃으시다가 경우에 따라 그런 환자분들 중에 한 10% 정도는 반대귀까지 그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귀도 반복해서 청력이 떨어지고 이명이 생기고 어지럼이 반복하다 결국 청력이 떨어지니까 아주 사회생활 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1년이 넘도록 병명도 모른 채 힘든 시간을 보냈던 한영훈 씨. 이제 그에겐 재발을 막기 위한 약물 치료와 저염식 섭취 등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벌써 2년째 김진현 씨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다. 먹고 나면 늘 속이 불편하고 통증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증상은 계속됐지만 어디에서도 그 이유를 속 시원히 알려주지 못했다. 그녀에게서 먹고 사는 기쁨을 앗아간 병명은 대체 무엇일까? 내가 이제 막 아프면은 모래가 들어간 건 매로 막 이래 밀어내는 듯이 좀 심하면은 나중에 밥 좀 먹고 나면은 막 터름이 나고 막 토해낼 때도 있고. 음식물을 삼키기 무섭게 구역질과 구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곁에서 아내를 지켜보는 남편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 식사하기 전에는 위가 좀 편해요. 그런데 식사하고 나면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터름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목에서 막 타오르는 느낌이 올라와요. 속이 쓰리면서. 나는 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애기 아빠하고 좋다는 데는 다 병원에 다녔어요. 남편과 함께 실력 있다고 소문난 병원은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 내시경 검사도 수차례 받아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다. 근데 또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내시경 받고 6개월 있다가 또 받아보면 또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뭐 스크립 해가지고 한번 좋다는 데를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래 해봤어도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더라고요. 증상은 있는데 병명이 없다?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중 부부는 한방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다. 김진현 씨가 평소 겪고 있는 증상을 꼼꼼히 듣고 난 박재우 교수. 먼저 맥을 짚어 기력이 쇠한 부분은 없는지 다른 질환이 의심되진 않는지 확인해 본다. 그런 다음 복부에 압력을 가해 정확한 통증 부위를 찾아보는데 이 검진법은 이상이 없는 부위에서는 통증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평소 아프다고 호소하는 명치 부위를 압력계로 누르자 금세 반응이 나타났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통증 부위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 과연 김진현 씨는 어떤 병명을 진단받게 될까? 통증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네요.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화불량증에는 위궤양이라든지 십이지장 궤양과 같은 뚜렷한 병의 원인이 소화불량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소화불량증이 오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분명 소화기 이상이지만 그 원인을 찾기가 힘들다. 이유는 내시경 검사상으론 어떠한 이상 소견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위 전도 검사를 통해 소화 능력과 관련 있는 위장의 운동 상태를 측정한다.
그런 다음 건강한 상태의 위장 운동과 비교해 진단을 내리게 된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대부분이 이 검사를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불규칙한 운동 상태를 보인다. 건강한 위장에 비해 확실히 불규칙한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이 소화불량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오시고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분명히 증상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병의 원인을 밝혀줄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3개월 이상 체기가 지속되거나 구역질과 구토가 반복되는 것이 이 증상의 특징이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안에는 다양한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구토나 구역질입니다. 소화불량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식사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분에 비해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또는 적은 음식물을 먹더라도 위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역감 또 구토감이 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위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따라서 온몸의 기를 순환시켜 위장 운동을 돕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보통 침, 뜸, 한약 등의 치료를 병행하는데 그중 침은 위장과 연결된 혈 자리를 자극해 치료 효과를 높인다. 김진현 씨처럼 구토나 통증이 심할 경우 뜸 치료를 병행한다. 배꼽과 명치 사이에 쑥뜸을 떠 열 자극을 주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즘에는 이제 얼쭉 다 나은 것 같아요. 예, 다 나은 것 같아요. 조금 가시가면은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싶은데도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옛날 같으면은 덜어 누가 있었는데 지금 눕지도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괴로움. 음식을 먹고 나서도 소화가 되지 않아서 겪게 되는 괴로움. 자, 이 두 가지 고통을 만약 동시에 겪어야 한다면 아마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음식 앞에만 가면 구역질과 구토가 치밀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매주 금요일이면 심교준 씨는 지방으로 강의를 나간다. 지금은 무척 건강해 보이는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병명을 알기 훨씬 전부터 그의 몸은 자주 신호를 보내왔다. 잠을 자다가도 양치질을 하다가도 속이 메스꺼워 헛구역질을 하곤 했다. 내장에 위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제 이빨 닦는다든지 이럴 때 그 구토기가 올라오고 전에는 안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왜 이러는가 그냥 이제 뭐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소화불량인가 보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생각을 하고 단순한 위장 장애로 생각하고 방심하던 어느 날 심교준 씨는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다. 복수도 차고 또 뭐 간선 혼수도 오고 길면 한 6개월이라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하여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애를 이쁘게 키우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이 딱 닥치니까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때는 좀 들었었죠. 건장한 체격에 잔병 치레조차 없던 남편이었기에 큰 병이 생길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는 아내. 그 복수를 뺐어야 돼요. 근데 빼는데 이게 좀 너무 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혼수가 와가지고 한 5일을 못 깨어났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때 다 죽는 줄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 뭐 수술실 들어갈 때 침대에 누워서 이제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야 정말 내가 다시 살아서 이 문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참 감회가 들더라고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심교준 씨. 아무리 바빠도 정기검진만은 꼭 챙긴다. 그렇다면 당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구역질 증상은 어떤 병을 경고했던 것일까? 이 보이는 사진이 환자분의 간 사진입니다. 정상 사람은 간이 여기까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간경화가 되다 보니까 이 간이 줄었습니다. 딱딱해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위를 복수가 이렇게 채우고 있죠. 또 하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간의 하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좀 검은 점이 2군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간암이 발생을 한 겁니다. 기능이 70%까지 손상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 건강한 간은 표면이 매끈하고 선홍색을 띠지만 병이 들면 검붉은색으로 변한다. 간염이 만성화되고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화가 일어나고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점차 암세포가 자라나게 된다. 그런데 왜 간에 이상이 생기면 구역질이 나타나는 것일까? 간 질환이 있어도 구역구토가 유발됩니다. 그 이유는 이 환자분인 경우는 복수가 찼습니다. 간경화 때문에. 복수가 차면 장의 운동이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복수가 차게 되면 횡격막을 자극을 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횡격막을 위로 올리게 되면 그게 또 구역질 구토를 유발하고요. 간의 해부학적인 위치가 오른쪽 횡격막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상복부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은 암이다. 그중에서도 폐암, 간암, 위암은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한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간암 발병률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특히 가장 활동적인 40, 50대의 간암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데 이는 흡연과 잦은 음주, 스트레스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간 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심교준 씨. 생활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식탁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음식이 주를 이룬다. 남편의 약해진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매 끼니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남편을 위한 밥상은 어느새 부부의 건강 비결이 됐다. 악몽 같던 그 순간이 지금은 추억처럼 아련하기만 한데. 그동안 공부하신 분도 같지만 새로 온 사람들이 많았어. 아니 내가 결혼을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막 야단을 치더라고. 우리 신랑한테. 우리 동생도 좀 편하게 살아봐야지 또 결혼해가지고 또 고생시킬 거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뭐라고 대답했지? 다음에 할 때는 고생 안 하지. 이제 건강한 사람. 건강을 지켜야지. 그랬지. 미리 예고 징조를 알아차리고 대비를 해야지.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런 게 아쉬워. 젊었을 때 조금 건강을 좀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술하고 살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거 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쪽에서 보면 Y자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예스에 Y라고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예스하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내 생각으로 노 해가지고 이제 일어난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걸 예스로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이제 상징으로 삼고 있죠. 우리의 몸에는 조기 경보 체계가 있다고 하죠. 바로 전조 증상을 말합니다. 갑작스레 구토가 나타나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다면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잦은 구역질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만 잘 따라도 늦기 전에 생명을 건지거나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요.